예, 저 발표를 맡은 신인수 변호사입니다. 저는 파워포인트를 준비해서 제가 좀 여기 나가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노총법연에서 일하고 있는 신인수 변호사라고 합니다. 뵙게 반갑습니다. 네. 네. 일단 저는 뭐 외람되지만 농담 반 진담 반인데 오늘 토론을 해는 좀 실패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의뢰를 주신 게 이재정 그리고 또 박주민 의원님의 입법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달라고 했는데 뭐 검토를 할 게 없이 100%제 의견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동일해서 발제자 섭외 실패인 것 같고요. 네, 이것까지는 농담인데 또 나머지 진담은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교사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폭넓게 보장되어야 되고 지금 현실이 잘못되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의견이 일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있는 사람 이 공간을 밖으로 나가면 또 대다수 국민 중 반은 교사 공무원에게 정치 기본권 주는 거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는 사람들도 분명히 반 정도는 있습니다. 이런 간극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결국 소통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향후에 이런 토론회가 개최된다고 한다면 뭐 진짜 뭐 공교육 뭐 있지 않습니까? 연합 뭐 또 어버이 연합 하여튼 우리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진솔하게 이야기를 터놓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으면 합니다. 제 발제문은 그 자료집 25쪽 이하에 쭉 있는데요. 그 자료집 내용은 그냥 자료집으로 대체하고 구체적인 법리적 논거나 이런 것들은 이종수 교수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현재 지금 교사 또는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문제되고 있는 사건들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례들을 위주로 한번 우리 문제점이 어떠한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예. 순서는 뭐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그리고 정당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 이 카테고리로 한번 문제점들을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교사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왜 우리가 굳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 중요한 문제라는 게 전체 유권자의 3%고 우리 사회의 기본권 보호의 민주주의 실현의 척도라는 겁니다. 여기 좀 잘 안 나오실 텐데 19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인이 총 4,200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공무원 수는 다툼의 여지는 있는데 작게는 100만 명으로 보고 많게는 150만 명으로 봅니다. 우리나라 통계가 참 안 잡히더라고요. 근데 대충 나눠보면은 전체 유권자의 약 3%가 교사와 공무원입니다. 이 3%가 어느 정도의 인구냐? 광주광역시와 울산광역시 전체 시민과 동일합니다. 여기 표에 보시는 이게 광주고 이게 울산입니다. 즉 교사 공무원의 문제는 광주 시민 전체 그리고 울산광역시 시민 전체 이 정도와 크기와 맞먹는 정치적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3%는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근데 또 한 번 이제 고민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왼쪽의 사진 보면 이건 이제 미국 오바마가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 가서 사진을 찍은 것을 미국 타임즈에 실린 기사입니다. 본문 내용은 쭉 있는데요. 해석을 하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미국의 교원 노조가 NEA라고 합니다. National Education Institution. 그 미국 교원 노조가 오바마한테 기부를 합니다. 정치자금을. 얼마를? 600억 원을 기부합니다. 미화로 1,200만 달러, 하나로 600억 원입니다. 이 본문 내용이 나오는 거고 그 기사가 타임즈 기사에 실린 겁니다. 그래서 오바마가 미국의 우리나라로 치면 전교조죠. 전교조로부터 600억 원의 정치자금을 받아서 교육시설 개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게 타임즈의 기사입니다. 근데 반면 같은 시기 대한민국의 교사와 공무원들은 아까 사회자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에 10,000원을 갖다가 소수 진보 정당이 후원했다는 이유로 1,200명 정도가 수사를 받았습니다. 자, 똑같은 지구에 사는데 태평양 건너 저 미국에서는 미국 전교조는 600억 원을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대한민국에서는 한 달에 10,000원, 차이는 600만 바의 차이가 납니다. 10,000원을 기부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받는다? 이건 뭔가 좀 이상하지 않냐라는 게 이번 발제의 출발입니다. 고민에. 첫 번째로는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인데 결론은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은 삭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 제21조는 굉장히 아름다운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모든 국민이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공무원도 국민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모든 국민, 즉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주체 공무원 그리고 교원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이거는 헌법재판소도 대법원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국민이라고 했으니까요. 근데 국가공무원 헌법의 하위법령인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은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아까 이종수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이나 교원이 몇 명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성명서나 항의 시위를 하면 이 조항으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도대체 금지되는 집단행위, 이 집단행위라는 게 도대체 뭐냐? 법은 명확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 공무에 일체 집단행위 하면 안 되냐? 공무원 다 모여서 휴일에 북한산 오르면 안 되냐? 야유회 가면 안 되냐? 사우나 가면 안 되냐? 이런 의문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운 말을 쓰면은 이 조항은 형사처벌이 부과되기 때문에 적어도 법률에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조항은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법률만 보더라도 어떤 행위가 금지되고 내가 이거라면 처벌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고육직책으로 이상한 단어를 끌어들입니다. 뭐냐면 맞다. 66조 1항 조금 애매한 건 맞다. 그러니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높은 분들이 축소 해석을 해주겠다.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모든 집단행위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 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처럼 축소하면 괜찮다라는 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잘 보시죠. 추상적인 개념, 법에는 공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축소한다는 건 이겁니다.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 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 어느 게 더 어렵습니까? 네. 법률에 규정된 추상적인 개념을 저도 변호사지만 변호사가 봐도 지극히 해석할 수 없는 불명확하고 다의적이고 환상적인 단어로 치환해놓고 이렇게 축소 해석하면 괜찮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일반 국민이. 여기서 문제가 출발이 또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럼 무엇이 공익에 반하는 목적인가? 왼쪽에 보시면은 최근에 검찰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문제되신 두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직무에 관해서 수사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합을 했습니다. 자, 검사들 돈봉투 만찬, 수사 대상자와 부적절한 만찬, 집단 회합입니다. 이것은 공익에 부합합니까? 또 하나, 교사들의 세월호 선언입니다. 아이들을 가슴에 묻을 수 없다는 호소했는데 이것은 공익에 반합니까?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아까 대법원 판례가 말하는 공익이란 단어를 썼는데 공익이란 단어는 결코 쉽게 명확한 개념이 아닙니다. 예컨대 작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해냈던 그 촛불 시위가 광화문 광장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공익이었지만 태극기, 대한문 앞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반헌법적 파괴행위였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생각이 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벌조항을 해석할 때 공익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그러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무차별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처벌조항이 당연히 확대가 됩니다. 예컨대 세월호 교사선, 지금 현재 재판 중인 게 교사들이 세월호 교사선언 또는 법외노조 통보 규탄선언 이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내용은 아니까 생략을 하고요. 근데 교사들이 왜 세월호 교사선언을 했냐 재판부에도 의문을 가졌고 저도 의문을 가졌는데 이걸 보니까 좀 가슴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보면은 세월호 탑승자의 직군별 생존자와 사망자 수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교사 선박직 승무원은 100% 삽니다. 즉 조타수, 선원들은 100% 도망갔습니다. 일반 승객 생존율은 10명 중 7명이 구조되거나 피난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학생들의 생존율은 23%에 불과합니다. 10명 중 8명의 아이들이 희생되었습니다. 더 주목해야 될 점은 교사들의 생존율은 14%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이들은 선생님이나 방송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니까 가만히 있었던 거고요. 교사들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당연히 이거는 교사들에게도 일반 국민보다 오히려 더 직접적인 문제였겠죠. 따라서 세월호 참사 관련 교사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고 교사선언을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원인은 가만히 있어라 이거였다. 이 교사선언은 여기 잘 보이진 않겠지만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을 듣는 순간 먹먹했다. 이게 교사선언의 첫 문장입니다. 교사선언의 내용은 이렇게 생략을 하고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결국 정치적 의사표현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지금 또 2심 재판 중이고요. 그 다음에 더 주목해야 될 점은 법의 노조 통보 관련해서 교사들이 집회를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집단적 행위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 생략하되 지금 전교조 법의 노조 소송 경과는 다른 공무원 노조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것도 저도 같이 공동변호인 중 한 명으로 참석하고 있는데요. 3승 3패입니다. 가처분은 다 이겼는데 본안 판결은 다 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3승 3패로 결론이 엇갈려서 현재는 대법원에 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쨌든 1심 판결이 선고된 다음에 교육부가 이런 보도자료를 뺍니다. 노조 전임자 지금 당장 복귀해, 노조 사무실 방빼, 단체 교섭 빨리 해지해, 조합부의 원청 징수 안 돼. 교육부가 선고된 당일날 이런 지침을 내립니다. 노동조합과 조합원으로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죠. 따라서 전교조가 자위적으로 방위권을 행사합니다. 성명서를 발표하고 집회를 열고 교사선언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정작 피해자인 전교조도 하지만 외국에서도 관심을 가집니다. 여기 보면 유엔 특별보고관, 전교조 법외노조 규탄이라고 돼 있어서 유엔이나 미국에 있는 교원단체, 각국의 해외 교원단체도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기막힌 건 뭐냐? 정작 외국의 교원단체나 유엔에서는 성명서를 마음대로 발표하는데 피해 당사자인 전교조는 그거에 대해서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집회를 열면 처벌돼야 된다는 겁니다. 코미디 아닙니까? 또 하나는 정의와 형평의 이념입니다. 대선이 끝난 지 얼마 됐지만 지난 대선에서 기호 2번 후보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전교조, 강성노조 전교조를 반드시 응징하겠다. 세탁기에 돌려 없애겠다라는 또 공식적 문서에 나왔습니다. 세탁기에 들어가면 없어질지 어떻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뜻이었습니다. 특정 정치 세력이 전교조를 반드시 응징하겠다. 세탁기에 돌려 없애겠다. 그러나 이 발언을 한 사람들 중 그 누구도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법정에 서지 않았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발언에 대해서 만약에 조합을 지키겠다. 특정 대통령 후보가 조합원과 노동자에 대해서 폄훼한 것이라고 판단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형사처벌 받습니다. 세탁기에 돌리겠다라는 사람은 괜찮고 세탁기에 돌리지 말라는 사람은 처벌을 받습니다. 이건 역시 기막힌 코미디입니다. 그래서 결국 국가공무법 66조 1항은 삭제돼야 되고 이 부분에 관한 이재정 그리고 박주민 의원의 의견에 찬성을 합니다. 정당의 자유입니다. 뭐 이건 다 생략하고요. 우리 헌법재판소는 정당의 자유, 그러니까 헌법 제8조에 보면은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라는 헌법 조항이 있고 그 조항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정당의 자유라는 게 있다, 헌법에. 그거는 정당 조직의 자유, 정당 가입의 자유, 정당 활동의 자유, 정당 후원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정당을 새로 조직하거나 기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당에서 활동하거나 정당을 후원하거나 이런 걸 포괄적으로 정당의 자유라고 한다는 겁니다. 뭐 비율로 하면 한 25%씩 되겠죠. 근데 헌법 중요한 조항은 이건 한번 좀 보시면 우리나라 헌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조항이 헌법 제37조 2항입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제한하는 경우에도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습니다. 어느 기본권이 있으면 그 기본권을 엄청나게 제한하더라도 그 기본권의 중액, 본질적인 내용, 핵심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습니다. 기본권의 99%를 침해하더라도 1%는 남겨둬야 됩니다. 이 조항이 그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 그 교사나 공무원은 어떠냐면은 정당 설립의 자유 없습니다. 기존 정당 조직의 자유 없습니다. 정당 가입의 자유 없습니다. 정당 활동의 자유 없습니다. 정당 후원의 자유 없습니다. 일반 국민에게 100% 인정되는 정당의 자유 중에 교사와 공무원이 정당과 관련해서 항유할 수 있는 기본권은 0%입니다. 1%가 아니라 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보면 본질적인 내용인 건 비본질적인 내용이건 도대체 남아있는 기본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헌법 37조 2항에 위반된다는 것이고요. 뭐 나머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없어서 뭐 글로벌 스탠다드도 있는데 이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나라에서는 정당 가입을 다 허용합니다. 뭐 그냥 20세기, 21세기 문명국가는 다 허용하고 각 나라마다 여러 조항을 두고 있는데 특히 캐나다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캐나다는 교원노조 단체협약으로 선거 기간 중에 휴직을 보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거 기간 중에 나 선거운동 할래 하면은 휴가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좀 생각할 수 없는 조항이죠. 네. 자, 근데 제가 드릴 말씀은 이 조항을 보시면 이 신문 공무원 교원 정당 가입 허용
이게 언제적 기사냐면요. 1998년 김대중 정부 때 1998년도 3월의 기사입니다. 1998년이니까 정확히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신문 기사입니다. 20년 전에도 공무원 교원 정당 가입 허용하겠다고 정부가 반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결코 반발자국도 나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선거운동의 자유인데 뭐 이건 다 생략하는 보면은 공직선거법 58조에 보면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되게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보면은 이건 어떤 교사가 왼쪽에 그 서초동에 가다 보면 이걸 뭐라 그러죠? 그 바다의 세빛 둥둥섬인가요? 그걸 올린 기사를 공유하면서 뭐 불쌍한 오세훈 이 신문 기사를 공유했고, 또 하나는 그 지금 바른정당 대표인 이해운 의원의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이 둘 중에 어느 게 형사처벌을 받았을까요? 뭐 내용을 잘 보셔도 잘 모를 겁니다. 왼쪽은 불기소, 왼쪽은 불기소, 오른쪽은 기소됐습니다. 이유는 모릅니다. 검사님 마음이죠. 네. 또 하나, 여기 보시면은 페이스북, 우리 다 페이스북 하지 않습니까? 페이스북에 친구가 올린 글을 단순 공유해도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여기 보면 범죄 일람표 제6번인데 진짜 범죄 일람표 제6번 게시물입니다. 친구가 올린 게시글을 공유해도. 더 환상적인 건 이겁니다. 이거 보시면은 이분이 어떤 분의 그 특정 교사의 게시물인데요. 페이스북에 하나의 기사를 올렸습니다. 여기 보면 잘 안 보이시죠? 왼쪽에 보시면은 선거 전에는 국회의원이나 후보자가 이제 무릎 꿇고 유권자한테 절하는 거고요.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유권자가 절하는, 이렇게 선거가 끝날 때마다 입장 차다가 난다, 표변한다. 그런 민중의 소리라는 한 인터넷 언론 사이트의 만평입니다. 그 만평을 그대로 올렸습니다. 그대로 형사처벌됐습니다. 저희 죄송하지만 저쪽 어디 딴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2017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제 상황입니다. 네. 근데 자 그러면 이렇게 뭐 만평이나 정치 기사 너희가 올리니까 그렇지, 교사 공무원들은 정치 보면 안 돼. 연예나 무슨 영화 그런 기사만 봐야지. 근데 그렇게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16 올해의 인물이 박근혜 정부에 찍힌 문학의 블랙리스트 연예인이거든요. 송강호, 정우성 뭐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송강호의 팬이기 때문에 이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여기 보면 페이스북 좋아요가 3,700명입니다. 그 3,700명 중에 공무원이 껴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 처벌될까요? 안 될까요? 과거 검찰 기준으로 보면 전 처벌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예 기사도 함부로 보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보면 왼쪽에 계신 분은 일본의 전 총리 무라야마 총리님이시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프랑스의 극좌파, 완전 극좌파의 부르노라는 부장스노라는 정치인입니다. 왼쪽에 무라야마 굉장히 훌륭한,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우리나라가 보기에는 훌륭한 그나마 나은 일본 정치인이, 이분의 전력은 뭐냐면요.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노동조합의 위원장이셨습니다.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쭉 정치활동을 하셨고 마침내 일본 수상까지 올랐습니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일본 사회당 당원의 전성기 때는 35% 내지 40%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었습니다. 일본 사회당은 공무원들이 만든 노동조합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무라야마가 일본 총리까지 될 수 있었던 거죠. 사회당 당수로서. 오른쪽은 누구냐? 이 부장스노라는 사람은 프랑스 우체국 우편 배달부입니다. 그래서 부르기는 보통 빨간 우체 배달부, 이제 빨갱이니까 빨간 우체 배달부인데, 이 사람은 극좌파인데 어쨌든 우체국 배달부 일을 하면서 정치에 참여하고 자기의 소신을 가지고 나가서 한 3% 내지 4%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능할까요? 우체부지만 나 정치할래, 정당 가입할래, 정당 만들래, 되지도 않는 소리지 않습니까? 근데 왜 미국도 되고 일본도 되고 프랑스도 되고 전 세계 문명국가는 다 되는데 왜 우리나라만 안 되냐는 겁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21세기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데 교사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은 아직 19세기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까지 바라는 건 좀 언감생심이지만 적어도 20세기 문명국가 수준으로는 복귀를 해야 될 것이고, 저는 이번 새 정부 들어서 또 박주민 또 이재정 의원님이 발의한 이 법을 계기로 기필코 20세기 수준으로 꼭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이런 토론회가 열렸을 때는 좀 더 그 결과물을 가지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